정종섭 의원, 내각제 부역하면 뒤탈이 있을 거요. 윌리엄 리. 지금 한국 국회에서 헌법 최고 전문가가 누구냐? 정종섭 의원입니다. 이 양반 내각제 총리 한번 하고 싶은 꿈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이 헌법학자로서는 좀 미달이에요. 서울법대 졸업해서 사법시험 패스했다는 것이 메리트인데 사실 이 부분은 학자적 성과와 전혀 무관한 메리트입니다. 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독일에서 헌법 정교수 자격까지 취득한 허영 교수 밑에서 석박사 학위 취득한 거. 그래서 이게 결합된 거예요. 참고로 독일에서 정교수 자격 얻기 힘듭니다. 송두율이 하버마스 백으로 그 자격 얻으려 애썼지만 결국 얻지 못했습니다. 송두율은 철학 쪽으로 얻으려고 했죠. 외국인이 정교수 얻기 힘든 분야가 이제 제일 힘든 분야가 동문학 그리고 법학이고 이제 그것보다 이제 그나마 좀 되는 데가 철학이에요. 하여튼간 근데 거의 뭐 비슷하게 힘들어요. 여기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독일인이 아닌 게 아니라 모국어가 독일어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국어가 독일어인 사람들은 스위스의 독일어권계, 오스트리아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결국 이제 외국 아우슬랜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정종섭 씨 이 정도까지는 훌륭한데 이에 반해서 외국어 실력이 딸려요. 허영 박사를 지도교수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독일어 실력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압니다. 하긴 뭐 40패스에 외국어 특히 독일어를 잘했으면 인간이 아니라 괴물 소리 들을 정도일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학위랑 사실 이게 뭐라고 할까 보통 이런 교수의 길하고 사법시험하고 병행하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한데 진짜 이 외국어까지 병행할 정도면 진짜 엄청난 거죠. 글쎄요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법대 출신 중에서도 독일 법대 정교수된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경희대 법대 출신이지만 허영 박사 앞에선 다들 한 수 접어주죠. 네, 허영 박사는 경희대 법대 출신입니다. 박사학위를 독일에서 취득하고 거기서 정교수 자격을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허영 박사 밑에서 석 박사를 했고 하니까 콧대 센 서울법대도 교수로 받아줄 수밖에 없었죠. 원래 이제 건국대 법대 헌법학 교수였다가 서울대 법대 헌법학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참고로 정종섭 씨 이분 석사는 경희대에서 했어요. 박사는 연세대에서 했습니다. 허영 박사가 재직하는 학교를 갖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사 지도교수도 허영 박사 지도교수도 허영 박사였습니다. 아무튼 지금 국회 내에서 내각제 총대 매는데 제일 적합한 사람이 정종섭 의원이에요. 본인이 뭐 그리고 자신이 아까 말한 대로 자신 내각제 총리 자리에 욕심도 있고요. 뭐 그 정도 욕심이 있으니까 안전행정부 장관하고 보통 뭐 진짜 예전에 이수성 씨 같은 분은 자기 총리 아니면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총리했죠 그분. 그건 총장이었나? 하여튼간 그분 서울법대 총장 시절이군요. 아니 서울대학교 총장 시절이군요. 하여튼간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장관직 서울법대 교수하다가 장관직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자기 전공하고 좀 별개인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갔으니까 좀 많이들 의아했어요. 그 당시에 뭐 이분이 정부 부처로 간다고 하면 법제처장 그리고 다른 곳에 간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게 딱 맞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 출마한 거예요. 서울법대 그러니까 장관은 끝나고 서울법대 교수직으로 복직 안 하고 국회의원 출마했습니다. 뭔가 야심이 있는 것이 보이죠? 네. 아무튼 바보가 아니면 내각 책임제가 한국을 결국 중국 부속 국가로 완전 전락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 모를 수 없습니다. 사실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한반도 적화 통일보다 남한이 내각 책임제 국가가 되는 게 더 좋아요. 더 유리한 거예요. 이제 이러면 이제 완전히 조종할 수 있어요. 뭐 여당이 누가 되건 야당이 누가 되건 상관없어요. 뭐 문재인 실각하고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어요. 지금 문재인이 정권 잡고 있는 것보다 더 좋아요.
다 가지고 다 자기들이 조절할 수 있으니까 여당이고 야당이고 똑같아요. 문재인은 계속 당이 안 바뀌었으면 하는 쪽으로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가 되면 당이 아무리 몇 번을 바뀌어도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김정은도 그게 더 좋죠. 괜히 적화 통일하느라고 자기 생명을 걸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미군 철수를 갖다 이 자들이 원하는 게 미군 철수인데 미군 철수를 갖다 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각 책임제 가면은 받쳐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공작할 여지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라크가 현재 내각 책임제 국가예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라크에 대한 이란의 입김이 엄청 강해졌습니다. 이라크하고 이란은 앙숙 국가예요. 원래가. 그런데 후세인이 죽고 나서 이라크에 사실 시아파가 수니파보다 더 많죠. 그렇지만 인종적으로는 이라크 사람들은 아랍인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라크 내 시아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 펌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에 대한 이란의 입김이 엄청 강해졌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란이 이라크를 갖다 어떤 꼴로 만든 줄 아십니까? 완전히 개판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일부러 시스템이 완전 와해됐어요. 국가 전체 시스템이 와해가 됐어요. 제가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이라크가 어느 정도로 엉망이냐. 집에 도둑 들어왔다고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까 경찰이 출동하기는커녕 경찰서에 오셔서 조서를 꾸며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조서를 꾸밀 종이와 필기도구가 없으니까 그것도 가져오세요. 거의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거 이라크 출신 사람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 꼴 날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국의 기술은 중국에 아주 지금보다 훨씬 잘 유출될 거예요. 아주 그냥 파이프라인 뭐 넣은 것 같이 될 거예요. 아주 편안히 유출될 겁니다. 뭐 유출 경로가 많아 이제.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읽은 많은 분들도 지켜보세요. 네, 감사합니다.